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9일 밤 10시 47분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의 본질을 잘 정리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인데 제목은 토건 비리 세력의 공직자 옷을 입혀 진행한 대장동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건 비리를 전문으로 하는 세력을 공직자로 둔갑시켜 가지고 대장동 개발을 진행했다. 그 결과는 바로 1100배의 폭리로 나타났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걸 국힘당 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토건 비리 게이트라고 하기도 하면서 토건 비리가 마치 자신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설을 읽어보면은 토건 비리 세력, 이재명과 그 측근을 뭉뚱그려 가지고 토건 비리 세력이라고 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 쓴 사설입니다. 이런 글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그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통령 선거에 반영이 되어야죠. 대장동 개발의 실체는 토건 비리 세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째로 장악하고 벌린 전대미문의 공공수익 탈취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성남도계공에서 정권을 휘두른 유동규 씨는 2013년 성남 위례개발에서 민간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이거 뇌물입니다. 또 다른 키맨인 남욱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업자로부터 로비 자금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력이 있다. 대장동 사업 본격화 이전부터 이미 토건 비리에 익숙한 인물들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분 등에 관여하는 성남도계공의 주요 라인을 자신의 인맥으로 채워 넣었다. 토건 비리 세력이 민간인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공기관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쿠데타적 사건 아닙니까? 유 씨는 먼저 자신의 별동대로 불렸던 전략사업팀을 신설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서 작성 등을 총괄토록 했다. 그런데 이 팀의 핵심은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김민걸 회계사였다. 이후 남 변호사는 1,000억 원, 정 회계사는 6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았다. 여러분, 이 입이 다물어지십니까? 1,000억 원, 100억 원을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토건 비리 세력들이 사실상 셀프 심사를 통하여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수익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유 씨의 또 다른 측근이었던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은 유 씨가 2009년 분당 한솔 5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을 때 시공사의 담당자로 인연을 맺었다. 계속 이렇게 굴비처럼 몇 개 들어갑니다. 당초 이 사업은 개발사업 2처 소관이었지만 담당자가 민간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개발사업 1처 소관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추진된 다른 민관 합동개발사업에는 모두 있는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대장동 개발에서만 빠진 이유가 짐작 가는 대목이다. 바로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초과 수익 환수 조항만 있었으면 이런 폭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왜 대장동의 경우에는 왜 예외적으로 빠졌느냐, 누가 뺐느냐, 이게 토건 비리의 수사의 핵심인데 여기까지 가면은 그러면 누가 빼도록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재명 성남시장 쪽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뭐 상식으로 판단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 중인 유 씨는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 전까지는 공직 경험이 전무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인물에게 성남 토계공을 통째로 내맡겨 토건 비리 세력이 공직자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토건 비리 세력의 후견자가 이재명이든지 아니면은 사실상 토건 비리 세력의 뭐 주체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 대목을 다시 읽겠습니다.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 중인 유 씨는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 전까지는 공직 경험이 전무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인물에게 성남 도계공을 통째로 맡겨 토건비리 세력이 공직자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그러면 이게 요 문장을 줄이면은 이재명은 토건비리 세력의 뭐였다, 후견위원이었다, 아니면 사실상 순회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 도계공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언제 토건비리라는 걸 알았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몰랐고 최근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이런 후한무치가 있습니까? 토건비리 세력과 전쟁을 해왔다고 자처하는 이 지사가 정작 본인이 감독하는 기관에 토건비리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가? 이 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관리감독 책임을 내팽개친 것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알고도 내버려뒀다면 저들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저들과 하는 것은 유동규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니까 유동규가 지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및 뇌물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 이 그 피해액이라고 할까요? 범죄 액수가 50억을 넘으면은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재명은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이든지 뭐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형은 뭐 사형밖에 없는데 사형은 불가능하죠. 그게 사형할 죄는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아마 내일 중으로 이재명을 민주당 후보자로 확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라는 시장에 우리 물건 좀 사주세요 하고 내어놓게 될 겁니다. 즉 불량품이든지 아니면은 지금 검찰 수사의 검증을 통해서 불합격품이 될 가능성이 많은 많은 상품을 내어놓았으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바가지 쓰고 그 상품을 사든지 아니면 반품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어디에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이 뭡니까 이거 이 불량품을 폐기 처분하도록 하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아일보 사설 아주 잘 쓴 사설입니다. 감사합니다.